4.15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으면서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예비 후보들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강원도 정치 1번지인 춘천 갑선거구에서는 지역 전반에 대한 굵직한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도 대결 구도가 잡히면서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횡성군수 보궐선거는 여야의 경선 승자 2명의 맞대결로 좁혀졌습니다. 고성군수 재선거는 4파전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정당 공천에 무소속 후보까지 4명의 후보는 다양한 공약과 얼굴 알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점심시간 산부제와 책을 차에서 빌리는 북드라이브 스루가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바꿔놓은 일상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9일 새벽부터 20일 아침까지 강원도 전역에 태풍급에 해당하는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19일 새벽부터 영동 지역에 최대 순간 풍속이 시속 126km에 달하는 강풍급 태풍이 불고 영서 지역에는 시속 90km의 돌풍을 동반한 천둥과 번개 그리고 국지적 소나기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과거 강풍 피해 사례를 볼 때 이번 강풍으로 나무가 뿌리째 뽑히거나 건물의 지붕이 분리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영동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발생 시 대형 산불 확산 우려가 크고 그 밖에 선별 진료소 등 야외 천막이나 간판, 공사 자재, 농작물 등의 피해도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15 총선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각 후보들이 그동안 준비해온 정책을 공개하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선거구에 나선 예비 후보들은 강원도의 정치 1번지답게 굵직한 공약을 속속히 발표하면서 본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공천 결과는 오는 21일 나옵니다. 민주당은 19일부터 20일까지 국민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육동안 허영 예비후보는 경선 일정이 늦어지면서 경선을 넘어 본선거 준비에 나섰습니다. 교육을 강조해온 육동안 예비후보는 좀 더 세밀한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교육의 밑거름인 보육을 위해 엄마들만의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엄마들이 모여서 거기서 일도 있고 아이들 보육도 그 자리에서 하고 또 말하자면 또 커피도 마시고 거기서 문화도 향유하고 그런 인프라들이 아까 말씀드린 춘천을 교육도시로 일으키는데 물 관련 문제를 1순위 해결 과제로 꼽은 허영 예비후보는 SOC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춘천 원주간 그리고 춘천 양구, 북한 원산까지 철도망 구축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춘천을 평화의 인터체인지로 발전시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동서고속철도와 종단철도 그리고 GTX B노선이 연결되어서 이것이 북방경제시대와 남북 평화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평화의 실크로드 노선이 되고 그리고 평화의 인터체인지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미래통합당은 김진태 예비후보로 단일화를 통해 일찌감치 표밭 따지기에 나섰습니다. 삼선의원의 힘을 강조하고 있는 김진태 예비후보는 중진의원의 장점을 이용한 SOC 확충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시민 체감형 공약으로는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시내버스를 원상태로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능한 조합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폐지 수순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원래 시민들이 50여 년 동안 이용했던 그 시내버스 체계를 가지고 그쪽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의로움을 내세우고 있는 정의당 엄재철 예비후보는 진정한 복지 실현을 강조하며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며 눈치 안 보는 정치를 약속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받을 수 있는
기구가 아무것도 견제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말을 해도 되고 잘못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등등의 권력이 너무 셉니다. 국민적 통제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각 후보들은 분리가 된 춘천 을선거구에 대해서는 선거구는 나눠졌지만 모두 춘천 시민임을 강조했습니다. 을선거구 후보들과 공통 공약과 정책 개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15 총선 투표율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은 공약과 정책을 쏟아내며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이번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역시 열기가 뜨겁습니다. 횡성군수 보궐선거는 여야 경선 승자 2명의 맞대결로 좁혀졌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승자인 장신상 예비후보는 38년간 횡성군 공무원으로 일하고 군의원을 지냈습니다. 오랜 행정 경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군정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합니다. 미래통합당 대표주자인 박명서 예비후보는 재선 군의원과 도의원을 지냈습니다. 횡성군 새마을지회 등 각종 시민사회단체장을 역임해 리더십을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상반된 경력만큼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도 제각각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입니다. 저는 집권 여당의 후보입니다. 그래서 관련 이광재 후보와 횡성의 원경환 국회의원 후보 같이 합심해서 제가 1년 동안 여러 단체들과 함께 해온 일입니다. 사실은 강원도와 원주시와 횡성군이 만나서 이 문제를 놓고 해제 방안을 찾는다면 횡성 한우 상표 갈등 해결 방안도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저는 축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횡성 한우는 조정자 역할을 해서 더욱 발전하는 횡성 한우 브랜드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제 서로의 그 자존심을 버리고 모두가 함께 모여서 횡성 한우의 발전 방향을 찾는다면은 각자의 역할을 한다면은 이번 선거 각 후보의 출신 지역이 공급면과 둔내면으로 달라 인구 밀집 지역인 횡성읍의 표심이 관건입니다. 여야 전직 군수 2명의 연이은 낙마를 경험하면서 더욱 엄격해진 중도층의 잣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후보의 선거 사무소처럼 팽팽한 대결이 예상되는 횡성군수 보궐선거. 승자는 누가 될지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고성군수 재선거도 후보자 간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각 정당 공천이 마무리된 가운데 무소속 후보까지 4파전 구도가 형성됐는데요. 성기석 기자가 고성군수 후보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선 끝에 한명준 후보가 공천장을 따냈습니다. 한명준 예비후보는 오랜 시민사회단체 활동과 2번의 군의원 생활을 통해 다져진 경험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한 후보는 급격히 줄고 있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역 산업 육성 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우리 지역을 이끄는 세계 산업, 농업과 수산업과 관광업의 전반적인 부진에서 따르는 것입니다.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적절히 대응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를 바꾸는 그런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윤승근 전 군수가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윤승근 후보는 현직 군수 낙마로 상처난 국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군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통일 전망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지구 개발과 쇠락하고 있는 농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흐트러진 민심을 좀 추스리고 또 군정 공백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되는 사업들이 주춤해 있고 이런 것들을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군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소속으로 나선 김규식 예비후보는 강원도에서 쌓은 오랜 행정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각종 규제에 묶여있는 토지를 조사해 여러 산업에 쓸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 농민들은 생산에만 주력하고 가공과 유통 판매는 행정이 책임질 수 있도록 특산물 유통 물류센터를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군수도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33년간 강원도청에서 닦은 행정 경험과 폭넓은 인맥을 동원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기업 유치 전략이라든지 각종 규제 해소 방안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민원 사항을 역시 무소속으로 나선 조이교 예비후보는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강조했습니다. 고성군에서 37년간 쌓은 공직 경험으로 군정을 이끌겠다는 각오입니다. 특히 동해 고속도로와 동서 고속철 등의 고성 연장을 꼭 이뤄 고성군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성군을 사랑합니다. 저는 고성군정에서 37년 동안 행정 경험이 있습니다. 이 토박이 행정가로서 일을 해야 됩니다. 다른 시군 속초, 양양, 인제, 화천, 양구를 보시면 전부 토박이 행정가들이 시장 군수를 하면서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제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고성 군수 재선거가 본격적인 경쟁 구도에 돌입했습니다. 초반 4파전에 형성된 이번 선거에서 고성 군민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지금 제가 장사하는 입장에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저뿐만이 아니고 다들 힘드신데 지금 너무 힘들어서 요번에 이제 국회의원 후보자님께서는 좀 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신경 써주시고 특히 소상공인, 저처럼 소상공인 하시는 분한테 많은 지원책이 이렇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단 시민, 유권자를 대표해서 지금 입법부인 국회에 가서 일을 하시는 만큼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좀 유용한 법들을 입법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좀 뽑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권 좀 회복되고 해주면 좋겠고 우선 뭐 집이 나무 돌아가니까 어서 여기에서 끌어오더라도 좀 집이 좀 잘 나가 팔리게 해주면 좋겠고 기업도시 얘기가 지금 비어있는데 기업도시에 좀 많이 사람이 와서 거기 좀 채워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금 나라가 어려울수록에 좀 더 지혜로운 저희들의 선택도 필요하고 되신 분들이 되게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유세활동 많이 하지 않아 좀 뽑아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정말 열심히 자기의 그 소임을 다 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무슨 일이든지 초심을 잃지 않고 하시면 코로나19 여파로 일상 속의 많은 풍경이 바뀌었는데요.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에서 점심 식사를 3부제로 나눠서 하는가 하면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책을 빌리는 북드라이브 스루 서비스까지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김선아 기자입니다. 원주 혁신도시의 한 공공기관의 점심시간. 직원들이 구내식당에서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줄로 앉아 밥을 먹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직원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식사할 수 있는 자리가 반으로 줄어든 대신 점심시간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3부제로 나눠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막습니다. 근무하시는 1,700여 명의 근무 직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점심시간을 분산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직원들이 같이 접촉을 하지 않도록 분산 조치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는 칸막이도 등장했습니다. 직원과 민원인 사이에 투명한 가림막을 둬서 직접적인 접촉을 예방합니다. 민원인 중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체온 측정 결과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별도로 마련한 선별 민원실로 안내합니다. 원주 시립중앙도서관 주차장. 사람들이 내리지 않고 마스크를 쓴 직원에게 책을 받습니다. 원주 시립중앙도서관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달부터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휴관이 길어지면서 도서 대출에 대한 민원이 늘자 지난 16일부터 북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를 시작한 겁니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2,000권이 넘는 책이 대출됐습니다. 너무 좋게 생각했어요. 너무 답답했는데 집에 있으면서 이거 하니까 책을 못 빌려보던 걸 빌려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코로나19가 만든 낯선 풍경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한 긴급 생활 안정 지원 조례가
18일 강원도 의회 건설경제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 30만 명에게 1인당 4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해당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이달 중에 추경이 진행되면 조건에 해당하는 도민 30만 명에게 현금과 상품권으로 40만 원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생활안정자금은 재난기본소득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취약계층에게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이며 강원도는 총 1,2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혈액 수급난을 극복하기 위한 헌혈 참여 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도 의회는 혈액 수급 차질이 수술 등 위기 상황에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18일 사랑의 헌혈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한금석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 등 30여 명은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도 18일 위기 상황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사랑의 헌혈 운동을 벌였습니다. 강원혈액원은 헌혈 차량의 내부 소독과 개인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 감염 예방 수칙을 강화하고 안전한 헌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항공과 해운, 교통 등 업계의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18일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 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항공, 교통, 해운, 수출, 관광 등 업종별 긴급 지원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6월부터 예정된 항공업의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시행하고 감면율도 최대 2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운항이 중단된 공항의 상업시설 임대료는 운항 재개 시까지 전액 면제할 방침입니다. 버스업은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될 때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해운업도 한일 여객 노선 국적 선사에 대해 선사당 2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양구군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 17일 군청을 방문해 마스크 15장과 음료수, 귤 등을 전달해 공무원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군에 따르면 양구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박윤우 군은 한 장애인이 마스크를 기부했다는 보도를 보고 자신도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고 싶어 군청을 찾아왔습니다. 또 손편지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작업에 나서는 공무원들의 모습이 멋지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8일 강릉도립 강릉요양병원과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강원지회에 보건용 마스크를 기부했습니다. 공단은 지역 내 요양병원 10곳에 보건용 마스크 2,000개와 손소독제, 물티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단은 마스크 부족 사태 완화를 위해 직접 면 마스크를 만들거나 주문 제작해 임직원 16,000명에게 배부할 방침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7일 강릉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릉시는 47살 A씨가 지난 14일 서울을 다녀온 것을 확인했고 15일에는 자가용을 이용해 원주시 음식점과 강릉의 한 카페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동선 확인이 어려워 경찰의 협조를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릉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A씨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나돌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계절의 속도감이 더욱더 빨라지면서 새벽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등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목요일 영서 지역은 한 차례 더 비 소식이 있는 반면 영동 지역은 계속해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목요일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이상으로 큰 추위는 없겠고 낮 기온 역시 영상권에 머물겠지만 비가 내리는 영서 지역으로는 쌀쌀하겠으니 외출하실 때 여분의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